뚝딱합시다. 자, 그래서 뭐 개념 천천히 한번 정리는 대충 했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문제 좀만 풀어갑시다. 문제 좀만 풀어갑시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2차 국수는 뭐 별거 없지 않나 싶기는 해요. 개념은 별거 없어요. 저 이제 공간도형이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죠. 처음 배울 때. 2차 국수는 그냥 우리 공통수학 2에서 했던 도형의 방정식과 결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은 감이 있다. 그래서 저희 문제 풀어갑시다. 페이지 기준 14쪽부터 갈 거고, 얘들아 그래도 기하는 되게 낯선 과목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는 줄게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 자, 한번 봅시다. 필수의 제 1번의 괄호 1번부터 봅시다. 얘들아, 어떤 0,-4라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y는 4라는 i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들로부터 거리가 어떤? 거리가 같은 점의 집합을 뭐 p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봐봐, 고정점이죠. 고정된 직선이죠. 고정점과 고정된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우리는 무슨 물선이라 부르기로 했고? 포물선이라 부르기로 했고, 저 고정점을 포물선의 무슨 점이라 부른다? 초점이라 부른다. 그 다음 저 직선을 포물선의 무슨 선이라 부른다? 준선이라 부른다.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이 포물선의 방정식 유도하는 법을 몰랐다면, 그러니까 공식을 몰랐다면 그냥 x, y 정도로 놓고 우리 유도했듯이 얘랑 얘 사이의 거리랑 얘랑 얘 사이 거리 갖다 치면 되는데, 우린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길 원하는 거냐면, 이렇게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이 고정점을 초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 여기를 0,-4 정도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 다음 y는 4라는 적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고, 우리는 얘를 초점, 얘를 준선으로 하는 포물선이란 걸 알고 있을 테니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포물선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좀 눈여겨볼 만한 지점은, 우리 원래 포물선의 기본 형태는 얘였잖아요. y제곱은 4px. 근데 혹시 이 친구는 초점이 이렇게 y축이 있잖아요. 우리 아까 공부했어요. 이런 형태는 이런 기본 형태인 포물선을 y는 무슨 수에 대해 대칭한 형태고 x에 대해 대칭한 형태. 우리 원래 초점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p, 0과 x는 마이너스 p로 있는 게 이게 포물선의 기본 형태잖아. 그럼 얘는 얘에서 y는 x에 대해 대칭동을 한 x제곱은 4py를 만족하는 포물선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럼 얘들아, x랑 y만 바꾼 거야. 얘들아, x랑 y만. 근데 우리 그 상황에서 초점, 즉 p가 무슨 너스 4일 테니 0,-4겠죠? 아, 얘들아, 그럼 따라서 우리 이 친구는 x제곱은 마이너스 16y겠군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맞지 않나? 맞지 않나? 다시, 선생님, 얘는요 원래 있던 마이너스 4,0을 포물선, 초점으로 하고 x는 4를 준선으로 하는, 물론 이제 쌤이 그림을 살짝 잘못 그리긴 했어요. 음수고 양수니까 실제로는 포물선이 이렇게 생긴다는 뜻이긴 할 거거든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것이고, 얘들아, 우리 이 i는 y제곱은 4px에서 p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대입해주면 y제곱은 마이너스 16x라는 건 기본 형태잖아. 얘를 y는 x에 대해 대칭이동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x랑 y만 바꿔서 x제곱은 마이너스 16y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고, 기억해 줍시다. 문제풀이를 한번 하면서 기억해주면 좋은 거는 이렇게 초점이 y축 위에 있다, 또는 준선이 y는 상수꼴이다. 이런 형태의 포물선은 x제곱은 4py 형태로 써지게 될 거예요. 증명은 말했듯이 y는 x 대칭이동이니까. y는 x 대칭이동이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들아, 밑에 확인 체크 5번 하나 있거든요. 확인 체크 5번 그냥 빨리 한 번만 풀어볼까? 빨리. 나만 풀면 재미없으니까. 기본 형태
얘를 yx 대칭 이동하는 거 보이겠네. 자, 얘들아, 한 y제곱은 20x 정도라고 쓰면 되겠다, 그쵸? y제곱은 20x 정도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초점이 5,0이니까 p값을 5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p값을 5라고 생각하고 y제곱은 20x 정도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수예제 2번 봅시다. 필수예제 2번 보러 갑시다. 진도 좀 빨리 빼줄게요. 15쪽. 말했듯이 포물선이나 여기서 배우는 2차 곡선은 원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우리 만약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너네 이런 원의 방정식 있으면 이런 원의 방정식을 만약에 그리고 싶어. 중심을 알고 반지름을 알고 싶어. 그럼 혹시 너네 저런 원의 방정식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전제곱으로 만들어서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나?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었나? 따라서 이번 2차 곡선 할 때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어 있으면, 이렇게 제곱이랑 그냥항이 전개되어 있으면 반드시 완전 제곱 만들 수 있으면 완전 제곱을 만듭시다. 그래야 형태가 잘 보여요. 얘들아, 필수예제 2번 옆에 완전 제곱 만들기라고 써놓자. 2차 곡선은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다면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원에서 그럴듯. 원에서 했듯이 포물선, 뒤에서 배울 타원, 뒤에서 배울 쌍곡선 모두 완전 제곱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든 만드시는 게 맞아요. 어떻게든. 그러면 선생님, 얘는 x제곱은 없어요. 원과의 차이는 x제곱은 없어. 다만 y제곱은 있죠. 그러므로 y 정도는 완전 제곱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쌤이 얘랑 얘를 근거로 여기를 y 마이너스 1의 제곱 정도라고 써주면, 얘들아 여기서 1 하나를 쓴 거잖아요. y제곱 빼기 2y 더하기 1이니까. 따라서 얘들아 요 17을 무슨 6으로 바꿔주자? 1 하나 땡겨 쓴 거니까 16 정도로 바꿔줄까?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써보는 건 어떠한가? 요 정도로 써보는 건 어떠한가? 1 하나 땡겨 써서. 그런 다음에 얘들아 얘는 좀 넘겨줄게요. 그럼 얘가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8x 마이너스 16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을 거거든요. 얘들 근데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8로 묶이죠. 8로 묶어주면 여기 이렇게 x-2라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얘들 그러면 항상 포물선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일 때는 얘의 이동 전 기본 형태가 뭐였지? 를 생각해봐야 돼. 얘들아 우리 얘는 사실 y 빼기 1의 제곱이라 돼 있지만 기본 형태는 y 제곱이었을 거예요. 얘는 x 대신 x 빼기 2가 들어가 있지만 기본 형태는 몇 x였을 거예요? 그렇죠, 8x였을 거예요. 인정? 얘를 이동시킨 거겠죠. x축으로 2칸, y축으로 몇 칸? 한 칸 이동시킨 거였잖아. 그럼 얘들아 얘는 어떤 식으로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야. 얘들아 얘는 p가 2인 상황이죠. 그럼 여기 어딘가 2,0을 마이너스 2를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생기는 아이가 기본 형태였을 텐데, 이 기본 형태를 요만큼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답 써보자.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것이 꼭지점의 좌표랑 초점의 좌표랑 준선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름 불러주세요. 일단 원래 꼭지점은 0,0이었죠. 그걸 요만큼 이동한 거니까 꼭지점은 2,1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초점은요 원래 얘였죠. 2,0이요. 얘를 두 칸 한 칸 움직인 거니까 초점은 4,1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준선은 원래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1을 이동하면 얘는 의미 없죠. 따라서 그냥 x축 방향으로 2만 이동하면 되는 거니까 준선은 x는 0 정도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 여기 항상 복잡한 형태의 2차 곡선이 있더라도
얘가 평행이동 되기 전 모양이 뭐지? 생각한 다음에 얘를 이동시킨다고 생각하면 좀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하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해가 본질적인 이해고, 사실 처음에 바로 이 얘기하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볼래? 눈으로 보고 한 방에 그려볼게요. 평행이동으로 설명하는 게 본질이야. 그게 맞아. 근데 그냥 눈으로 보고 한번 그려보면, 결국 포물선은 꼭지점을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초점하고 준선을 작도하면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어요. 얘들 혹시 이거 형태 딱 보니까 두 칸 한 칸 이동한 거잖아? 꼭지점은 원래는 무슨 점이라고요? 원래는 원점이라고요. 근데 그럼 이거 띡 보자마자 얘들아 꼭지점이 2,1로 바뀌었겠네라는 생각은 할 만하지 않을까? 인정? 그 다음 얘들아 여기 곱해진 게 그래서 원래 4px 자리잖아요. 얘는 초점을 결정하는 아이야. 초점을 결정하는 아이. 혹시 이거 보면서 초점은 원래는 2,0이었겠죠? 얘들아 근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의 거리가 p인 거거든요. 이 문제에서 p는 이겠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이만큼 이동한 4,1이 뭐 자명하게 초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는 것도 뭐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값을 p를 결정하는 값이잖아. 4px 자리였으니까 8이 나오는 거니까 p는 2였을 거예요. 근데 평행이동에서 p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가려면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가가 p야. 사실 기본 형태에서 생각해 봤을 때. 따라서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이동하는 게 2구나 라고 생각해서 한 이 정도로 그어줘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나만 연습해 볼게요. 좀 헷갈리게 할게요. 일부러 이런 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원칙은 뭐냐면 얘 기본 형태가 뭔지 생각해서 그리는 게 맞아요. 얘의 평행이동전 기본 형태는 일단 원칙풀이 먼저 할게요. 원칙 먼저. y제곱은 마이너스 8x가 기본 형태였겠지. 그럼 얘가 우리 혹시 이 친구는 선생님 이렇게 꼭지점은 원점일 거고요. p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0을 초점으로 하고 얘를 감싸는 이런 형태로, 준선은 반대쪽에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생기겠습니다. 한 다음에 그걸 한 칸, 두 칸, 왼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 이동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리시면 돼요. 근데 혹시 우리가 나중에 고수가 된다면 쓱 보고 쌤 얘는요 원래 형태를 x축 방향 마이너스 1, y축 방향 2만큼 이동한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일 겁니다.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일 테고요. 요것 때문에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2를 이동해야 합니다. 왜냐면 p가 마이너스 2인 거잖아. p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얘들아 초점, 사실 p의 진짜 의미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면 얘가 꼭지점이면 초점까지 가려면 뒤로 두 칸 이동하면 돼요. 얘가 초점이야. 그러고 이런 형태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생겼으면 준선은 x는 1로 생기겠죠. 왜냐하면 요만큼이 두 칸이니까 요만큼도 두 칸일 테니.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저렇게 눈으로 보고도 그리면 좋은데 저건 1회속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우리가 얘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자. 이거 할 때 생각하면 좋은 건 딱 하나. P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다? 꼭지점으로부터 초점까지 이동하려면 얼만큼 뭔가를 해야 되는지가 P야. P가 마이너스 2면 꼭지점만 찍으면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가려면 마이너스 2로 가면 돼요. 뒤로 두 칸. 이렇게? 그래서 만든지고 뭐 잘 만들어 봅시다 라는 거고, 얘는 괜찮을 것 같아서 16쪽 갑시다. 16쪽. 여기까지 이제 그냥 공식 딸깍딸깍 하는 이런 글이고요.
필수의 제사 한번 필수의 제사 한번 필수의 제사 한번. 학교마다 기하 몇 명 선택했는지 나오냐? 통계? 오늘 몇 명이지? 몰라요. 모르지. 그렇지 않은 사람. 100명 넘으려나? 100명 안 될 것 같은데? 그치? 자, 뭐 별거 있겠니? 별거 없어. 네, 괄호 필수의 제사 한번 봅시다. 필수의 제사 한번. 네, 괄호 1번에 살짝 보시면 초점이 몇 컴마 4라고 땅 써져 있어요? 3,4라고 땅 써져 있어요. 띠용 땅 하고 3,4라는 초점이 탕 하고 그려져 있고 준선은 x는 마이너스 2라고 그려져 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단점은 꼭지점이 안 써져 있긴 하다. 그죠? 얘들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생긴다 했어요. 따라서 포물선은 잘은 모르겠으나 요걸 감싸는 이러한 형태로 생기긴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여기? 예, 근데 그 다음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결국에 포물선의 정의 자체가 뭐였어요? 초점까지 거리랑 중선까지 거리가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잖아. 얘들아 그러면 요 꼭지점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이 꼭지점은 당연히 중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포물선의 정의에 의하여. 야, 근데 그럼 잘 생각해봐. 요만큼 마이너스 2랑 3,4 사이의 거리는 혹시 얼마실까요? 5겠죠. 야, 그러면 요거 하나 길이는 몇 분의 5일까요? 2분의 5겠죠.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얘들아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5만큼 이동을 할 테니 2분의 1이겠죠. y 좌표는 4일 거고요. 거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를 생각하면 요만큼 길이가 5기 때문에 절반은 2분의 5고 꼭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봐. 요만큼이 2분의 5라 했지? 쌤이 혹시 방금 했던 거 기억나? P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y제곱은 4px에서 P의 본질적인 의미는 꼭지점에서 초점으로 가려면 뭘 해야 되는가가 P야. 역시 이 문제에서 P값은 몇 분의 5지 않을까요? 2분의 5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문제에서 P값은 2분의 5야. 다시 왜요 선생님? P의 본질적인 의미는 꼭지점에서 초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지? 뭘 더하거나 빼줘야 되지? 가 본질적인 의미이므로 꼭지점에서 초점으로 가려면 2분의 5만큼 가야 하니 이 문제의 P값은 2분의 5입니다. 그럼 그냥 천천히 할게요. 본질적으로 평행이동이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즉 꼭지점이 원점인 형태라면 꼭지점이 원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P가 2분의 5니까 y제곱은 4px일 거고 그럼 y제곱은 10x가 기본 형태일 거예요. 꼭지점이 원점인 기본 형태요. 아 근데 얘들아 얘는 꼭지점이 몇 분의 1,4니까 2분의 1,4니까 유식키를 x축 방향으로 몇 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4만큼 이동한 거겠죠? 따라서 이 아이의 식은 y는 4 x는 2분의 1 뭐 요 정도로 꽂아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제 답을 봐도 똑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는 바로 2번까지 할게. 좀 헷갈려하는 눈빛이 보여서 이 친구도 한번 해보면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1,-3이라는 지점을 초점이라 한다 하자. 그 다음 준선은 y는 1이라고 써져 있어요. 얘들아 그럼 포물선은 기본적으로 얘들아 봐봐 준선이 y는 구조죠. 그럼 얘들아 얘는 포물선이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생기는 구조란 뜻이고 얘를 감싸는 형태로 생길 테니 포물선은 이런 형태로 생기긴 할 텐데 꼭지점을 찾아줍시다. 왜냐면 얘들아 우리 포물선을 그리려면 꼭지점, 초점, 준선을 알아야 되거든요. 꼭지점을 그려줍시다. 그러기 위해서 근데 꼭지점이
정의를 생각하면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가 같아야 하죠. 근데 얘들아 여긴 y는 1이고 여기 y 좌표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혹시 요만큼 전체 길이는 얼마지 않을까? 4지 않을까? 야 근데 그러면 요만큼 길이는 얼마일 거예요? 2겠죠? 따라서 우리는 꼭지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1,마삼에서 위로 2칸 가는 거니까 1,-1이 꼭지점 이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잘 들어봐봐. 다시 한번 외칠게요. P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꼭지점에서 뭐가 되려면? 초점이 되려면 뭘 해야 되지가 P라 그랬지. 얘들아 혹시 꼭지점에서 초점이 되려면 플러스 2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2를 해야 되죠. 꼭지점에서 초점이 되려면 위로 2칸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2칸 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해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의 P값은 마이너스 2라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평행이동이 없다 생각하자. 헷갈릴까봐 천천히 해줄게. 평행이동이 없다 생각하면 근데 얘는 y제곱은 4px는 아니고 x제곱은 4py 구조로 했죠. y는 대칭 이동한 거니까 x제곱은 4py가 기본 형태입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꼭지점이 1,-1이 된 것으로 보아 얘를 꼭지점이 0,0에서 1,-1이 됐으니까 x축 방향으로 한 칸, y축 방향으로 한 칸 내려주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1의 제곱은 마이너스 8 y 플러스 1 정도라고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 아이의 정답입니다. 정리해보고 얘들아 이거는 11번도 한번 해볼 시간 줄게요. 11번 한번 해보자. 시작. 11번 한번 해보자. 11번. 방금 한 거 정리 잘 해보고 얘는 해보자. 얘는. 제가 돌아다닐 때 혹시 헷갈리거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살짝 말해주라. 유수빈이지. 그렇지 본 적 있지 않나? 특강 때 봤었나? 친구 이름이 뭐야? 얘들아 쌤이랑 같이 한번 좀 더 해볼 친구들은 해보고 쌤이 한번 풀어줄게요. 11번도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초점이 4,-5예요. 초점이 4,-5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선은 -2예요. 좀 위에 있겠죠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이제 포물선을 잘 찾아보라는 거고 얘들아 얘는 준선이 y는 상수 구조기 때문에
혹시 y제곱은 4px라는 기본 형태랑 x제곱은 4py라는 기본 형태 중에 어떤 형태라고 보는 게 맞을까? 위일까 아래일까? 아래가 맞아요. 여기 얘는 이제 이렇게 좀 누워있는 포물선들이고 이게 맞다. y는 상수 구조인 거니까 초점이랑 준선이 이런 세로축 위에 있을 거라서 이런 형태고요. 그러면 일단 꼭지점 먼저 찍어줍시다. 꼭지점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으나 개형은 참고로 당연히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이렇게 생길 거예요. 포물선은 초점을 감싸는 형태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얘들아 우리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자명하게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포물선 위의 점에서는 준선까지 거리랑 초점까지 거리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전체 길이가 y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 사이의 거리니까 여기 전체 길이가 얼마일까요? 3입니다. 전체 길이가 3이므로 요 반쪽, 외나임의 반쪽은 2분의 3일 거예요. 정확히는 2분의 3일 거고요. 그럼 우리 이 꼭지점의 좌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x좌표는 4겠죠? y좌표는 마이너스 5에서 시작해서 2분의 3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0에서 2분의 3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정도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럼 얘들아 다 끝났어. 이제 세워보자. 근데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아직 헷갈리죠? 당연히 혼자 공부할 시간이라 혼자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헷갈리는 게 당연해. 천천히 할게요. 꼭지점이 원점이었다면 기본 형태는 어떻게 생겼을까 먼저 하면 x제곱은 4 p를 써야 돼. p는 뭐라 그랬지? 실전적인 해석에서 꼭지점에서 시작해서 초점이 되려면 뭘 해야 되지? 라 그랬어요. 꼭지점에서 시작 초점으로 가려면 2분의 3만큼 커져야 되는 거야? 작아져야 되는 거야 혹시?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럼 p 값을 그냥 2분의 3이라 보는 게 맞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보는 게 맞다?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고 x제곱을 악하고 지워버리면 마이너스 6y 정도라고 보는 게 맞다야. 그런데 당연히 요건 아니고 우리 꼭지점이 4,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었으니까 얘를 x축 방향으로 4칸 그러니까 이제 x축 방향으로 4칸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7칸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도형의 이동이니까 x축 방향으로 4칸 가는 거면 x 대신에는 x 빼기 4를 써야 되는 거죠. 빼기 4 여기는 그대로 쓰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7 이동하는 거니까 y 대신 y 플러스 2분의 7을 써야 하는 거죠. 요 정도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근데 이제 문제님께서 원하는 형태는 모두 전개된 형태이니까 전개합시다. 얘 전개해주면 는 마이너스 6 분배해주면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쪽으로 싹 모아줍시다. 한쪽으로 싹 모아주면 더하기 37 정도라고 쓸 수 있을 거고 문제님께서 원하는 건 이제 여기 개수들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얘랑 얘 더할게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 얘랑 더하면 35니까 우리의 답은 35 정도라고 쓰는 게 맞지 않을까? 할 수 있을까 혹시? 한 몇 번 보다 보니까 알 것 같지 않니? 그치? 좋아요. 매장한 녀석 일단 17쪽 볼게요. 17쪽 사실 17, 18쪽이 이제 실전에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오는 주제 정의를 하죠. 네, 너무 안 하지만 어렵다. 자, 너네 선배들은 기하 공부 혹시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안 했어요. 아니 안 했다는 게 뭐냐면 너네 학교 가서 고3 형 누나들한테 형님 기하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걔네도 잘 몰라. 그냥 걔네는 시험 공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일단 수행평가는 열심히 한다. 근데 수행평가에서 뭐 깎겠니? 별로 안 깎아요.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면 기말고사에 몇 점만 받으면 되는지 알아? 60점만 받으면 돼요. 보통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근데 너네가 생각하는 그 빡센 대수시험지나 미적분 시험지 느낌이 아니라 100% 교과서에서 내고 한 문제만 조금 다르겠네요. 한 문제만. 그래서 95%가 교과서 확인 체크 중단은 되던 놈이야. 그랬었어.
당연히 너네는 다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작년도 뭐 예를 들어 오산고, 운암고, 운천고 기하 기출문제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거 보고 막 그렇게 기분 좋거나 안심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어렵게 공부하자는 거야. 상황이 완전 달라요, 얘들아. 그걸 명확히 인지해야 돼. 상황이 많이 달라. 많이 달라. 너네 상대평가, 걔는 절대평가. 자, 필수예제 4번 봅시다. 얘들아, 필수예제 4번을 한번 띡 하고 봐주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8,4라는 점이 있대요. 그렇구나. 얘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랬을 때 요 점이 뚜샤 하고 있을 텐데 약간 문제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 두 점의 y좌표가 똑같을 테니 아무래도 이 친구의 y좌표는 얼마지 않을까? 4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근데 y가 4면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점은 요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무슨 입은 당연히 할 수 있을까? 대입할 수 있어요. 좌표적으로 대입하면 얘들아 y에다 4 넣으면 여기 16이죠? 뭐 x는 2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할 수 있을 거고 이랬을 때 문제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아 티처 여기 초점이 뚜시하고 있대요. 그랬을 때 이 점을 P 정도라고 했을 때 문제님께서 원하는 것은 AP 더하기 PF를 구해보래. 근데 잘 생각해보면 혹시 얘 초점이 2잖아? 이 문제는 특이하게 초점하고 이 점이 이렇게 일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일직선 위에. 그럼 얘들아 뭐 별로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얘들아 일단 애초에 저 PF 길이 있죠. PF 길이 같은 경우랑 AP를 더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A가 있어. 얘들아 혹시 AP 길이는 8이랑 2를 빼는 거니까 요 길이 얼마지 않을까? 6이지 않을까요? 그쵸? 얘들아 PF 길이 같은 경우는 이거 얼마지 않을까? 그냥 포물선 정의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4예요. 왜냐하면 x좌표가 똑같으니까 일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답은 그냥 10입니다.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요. 포물선의 정의를 생각해서 얘들아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준선이 있겠죠. x는 마이너스 2라는 준선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러면 포물선의 정의를 생각하면 요 빨간색 PF랑 요 길이는 완전히 어때야 되는 걸까? 같아야 하는 거죠. 그럼 얘들아 우리 요 x좌표가 2고 여기 x좌표는 마이너스 2니까 요만큼 길이가 4일 테니 요만큼 길이는 4겠다를 적용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쌤 생각에 이 문제는 얘랑 얘 x좌표 똑같으니까 그냥 4 아니겠냐라고 푸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x좌표 똑같으면 요만큼 길이는 4에서 0 빼면 4겠지. 그 정도?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5번을 좀 열심히 볼게요. 넘어가서 필수예제 5번 합시다. 필수예제 5번. 쓱 한번 보면 네, 필수예제 5번을 봅시다. 그래 기사는 언제 끝나지? 휴방에서 시계를 봤는데 그럴 수 있지. 자 그래서 y제곱은 10x라는 포물선이 뚜시하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런 포물선이 뚜시하고 있는데 얘 초점은 F라지. 그럼 얘들아 우리 초점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 친구는 여기에서 4p짜리잖아요. 그럼 p는 아무래도 4분의 10 또는 뭐 2분의 5 0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다. 기본 형태인 걸 생각하면 그럼 여기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을 때 포물선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될 거고 초점이 2분의 5,0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다음에 이 포물선 위에 임의의 점과 6,3이라는 점이 있대요. 6,3이라는 점이 있고 포물선 위에 어떠한 점, 임의 점 P가 있다고 합니다. P는 고정점일까? 당연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걸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님께서 구하라는 게 이겁니다. AP 더하기 PF의 최소를 구해보라 라고 시키고 있어요.
혹시 그거 기억나? 네, 공수 2에서 길이 합의 최소 있죠? 혹시 너네 이런 문장을 보고 어떤 원칙이 좀 기억나지 않니? 그냥 길이 합의 최소는 어떻게든 뭐 만들어야 될까? 일직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그냥 거리의 합은 어떻게든 무슨 직선 만든다? 일직선 만든다. 아니 선생님 기억 안 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 여기 어딘가에 빨리 할게요. x축 위에 임의 의점 p가 있다 치자.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다 치자. 그럼 얘들아 그냥 AP랑 BP가 이딴 식으로 쓰면 꺾인 선이니까 뭔 소린지 모르겠잖아? 꺾인 선이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우리 공수2에서는 뭐 이런 걸 대칭 이동시켜줬어요. B'이라고. 그런 다음에 P는 어차피 임의점이니까 그냥 얘를 일직선으로 만들어주고 그 위에 P가 있다면 이게 최소가 되는 상황이지 않겠냐 라는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요 개념을 활용한다면 이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게 가자.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선생님 포물선 위에 임의 점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저렇게 있을 때 얘의 최소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얘들아 근데 이거 해석하기 전에 포물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좀 응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정의를 표시하는 거라 그랬지. 포물선의 정의라는 건 뭐였어? 초점이 있다 쳤을 때 요 FP랑 여기서 수직으로 떨고 수직으로 떨군 걸 쌤이 잠깐 P'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P'.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 PF랑 P'의 길이는 어떻다가 포물선의 정의야? 같다가 포물선의 정의죠.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특히 고난도 문제에서는. 그럼 잘 생각해봐. P는 동점이에요. 고정돼 있는 점이 아니세요. A는 고정점이고요. AP 더하기 PP 프라임? 선생님 그러면요 내가 약간 구해야 되는 거는 약간 이거 더하기 이거 느낌이에요. 이거 더하기 이거 느낌. 근데 얘들아 이런 상황이면 이 노란색이 일직선이 아니죠. 그럼 얘들아 만약에 이 길이 합이 일직선이 되려면 기가 막히게 어떻게 세팅을 뽑아주면 될까? 요 A라는 점이 있을 때 그냥 이렇게 그어주고 여기에 누가 있다면 P가 있다면 A, P 더하기 P, P 프라임이 기가 막히게 무슨 직선이 되실 거야? 일직선이 되시겠죠. 네, 낯선 길이합의 최소는 무조건 일직선일 때예요. 일직선일 때. 근데 얘들아 이게 직관적으로 안 하다 할 수가 있는데 얘들아 무조건 이 빨간색이 더 짧은 게 이렇게 쪼개보자. 네, 그럼 어차피 여기 똑같죠? 네, 근데 여기는 직각삼각형의 그냥변이고 이건 빗변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더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개념적으로 일직선 만드는 주제일 거야. 길이합의 최소는. 어떻게든 일직선 만드시면 돼요. 아무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그냥 얘들 그럼 이 6,3이랑 마이너스 2분의 5 사이에 거리 구하시면 되겠네. 그럼 얘들아 x좌표인 6에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우리가 원하는 답은 2분의 17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길이합의 최소는 일직선 만드시면 됩니다. 일직선 만드는 주제. 당연히 일직선을 만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건 정의 표시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 한 번만 잘해주면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타원하러 갑시다. 21쪽 갈게요. 21쪽. 예, 근데 타원이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배 어렵거든요. 2배까지는 아니라 1.5배까지. 이게 공식 증명이 개빡세거든요. 공식 증명이 많이 빡센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할만하지? 제가 숙작 제시를 좀 해줄게요. 네, 참고로 숙제로는 개념원리 양품 문제랑 RPM까지 다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그죠? 자, 그래서 너희들아 너네 특히 이과 애들은 2학기가 아니라 이과 애들의 무덤은 고2 2학기거든요. 왠지 알아? 고3 1학기는 아싸리 좀 그래도 뭔가 고3이니까 괜찮은데 고2 2학기가 일단 뭐 본수학은 미적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미적원이 더 쉽다 생각하긴 하는데 대수보다는 어쨌거나 미적원.
그리고 일단 국어 영어 그대로 왔고 근데 심지어 기하까지 있어. 열심히 해보자. 알겠죠? 열심히 해보자. 자, 얘들아 빨간 펜 들고 이거 하나 씁시다. 타원의 정의 쓸게요. 타원의 정의는 두 고정점으로부터 고정점 사이로부터 거리하기 일정한 점의 집합이야. 점의 집합이다. 이게 타원의 약속입니다. 타원의 약속은 두 고정점이 딴 하고 있을 때 고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의 집합입니다. 근데 왜 저게 타원이 되는지를 기하적으로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도와줄게요. 이 부분은 출제화되는 지점은 아니고 그냥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하적인 관찰을 한번 해보면 얘들아 사실 이게 뭐 실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얘들아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쌤이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연필을 이렇게 꽂아볼게. 근데 이 연필을 꽂을 건데 이 연필에 이 점들과 연결된 실을 이렇게 넣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연필을 이렇게 꽂고 그러니까 약간 여기 사이에 실을 둔 다음에 이거를 연필을 꽂아서 팽팽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런 다음에 이 연필을 이동시켜 볼게요. 얘들아 이 연필을 이동시키면 얘가 살짝 이동되면 실이 다시 이렇게 팽팽해지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연필을 한 바퀴 띵 굴리면 얘들아 당연히 실의 길이가 갑자기 늘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실의 길이가 줄어들지 않고 이 노란색이 실이야. 내가 연필을 이렇게 팡 하고 꽂았을 때 실이 이렇게 감겨 있는 거야. 이거를 실을 팽팽하게 유지하면서 좀 돌려보겠다 이거야. 그럼 얘들아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둥글게 돌아가는 모양이 나옵니다. 둥글게 돌아가는 모양이 나오고 타원 모양이 나오는 구조가 돼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수학적인 논리는 다소 부족하지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연필을 꽂고 실을 유지시키면서 쌍 돌리면 된다. 이게 왜 타원의 정의랑 의미가 있냐면 얘들아 실의 길이가 변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필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여기랑 여기를 합한 건 변하지 않을 테니 타원의 정의랑 좀 부합하는 모델이긴 합니다. 이게 기하적인 직관적인 이해고요. 다만 기하에서는 엄밀한 증명을 시키긴 해요. 제가 엄밀하게 수식으로 보여줄게요. 이건 직관이고. 그럼 얘들아 엄밀하게 수식으로 보여주려면 역시 좌표를 도입해야 돼요. 얘들아 그래서 얘랑 얘 중점 있죠. 중점. 이 중점을 원점으로 하는 이런 좌표 평면을 도입해 볼게요. 좌표 평면을 도입해 보면 얘들아 봐봐. 쌤이 이 F의 좌표를 이번에는 C,0 정도라고 놔볼게요. 중점을 원점으로 도입한 것 이므로 이 점의 좌표는 무슨 너스 C가 되는 거지 않을까? 마이너스 C가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런 다음에 이 타원 위에 있는 점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점을 x, y라고 한번 해볼게요. x, y라고. 얘들아 그러면 타원의 정의 써보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루트 점과 점을 빼고 제곱 점과 점을 빼고 제곱 이거고요. 얘 해주면 루트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해주면 x 요게 될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랑 이거 합이 얼마로 일정한지는 안 써져 있으니까 그것도 미지수로 잡아볼게요. 쌤이 거리합이 얼마로 일정하다고 생각을 할 거냐면 증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거는 뭐 너네가 생각할 지점은 아니야. 쌤이 그냥 A 말고 EA라고 잡아볼게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그냥 증명의 편의성을 위한 거니까 너네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야. 계산 예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얘들아 이걸 합한 게 몇 A다? 2A다라는 식을 쓸 수 있겠지.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근데 얘들아 이게 21조는 밑에 이거 계산해서 증명하는 게 나와 있거든요. 개념 원리 21조는 밑에 이걸 이제 식정리를 해야 돼. 그래 나 진짜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 너 혹시 이거 식정리 살짝 궁금하니?
그러니까 애들 성향에 따라서 이게 출제화되는 점에 애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냥 궁금하면 해주고 싶어서. 궁금하지, 성준아. 그 뭔가 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해볼게. 의견을 좀 줄 수 있겠니? 빠르게 해볼게. 그러니까 재밌게 들으세요. 듣고 까먹어도 돼요. 출제화되는 지점 아니에요. 다 설명하고 그래서 뭘 기억해야 문제 풀 수 있는지 따로 정리할 거거든? 근데 얘들아 그래도 제가 이제 만약에 옛날 상대평가 ABC였으면 증명 절대 안 하는데 또 우리 애들은 수학을 좀 좋아할 테니 그냥 외우려고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잖아. 증명해줄게. 계산하자. 빨리 할게요.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영어보다 생각하고 그냥 제곱하기에 부담스러워요. 이해합시다. 루트 싫으니까 양변 제곱할게요. 제곱합시다. 양변 제곱. 계산 진짜 개복잡해요 이거. 얘 제곱하자. 우와. 완전 제곱이니까 2배의 넣어 합시다. 얘 제곱할 거니까 2배의 넣어 합시다. 그럼 얘에다가 2배 곱하면 4a 루트 액마씨 y 그 다음 마지막 얘도 제곱합시다. 그럼 액마씨 y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들아 얘랑 얘 좀만 지워줄게요. 얘들아 얘 왼쪽으로 넘길게. 얘들아 얘를 왼쪽으로 넘기면 아무래도 x제곱 사라지겠죠. 그 다음 얘들아 여기서 2xc가 나올 거잖아. 2cx 여기서 마이너스 2cx가 나올 거잖아. 그럼 넘어가면 몇 cx가 될까? 제발. 그렇지 4cx가 될 거야. 그 다음은 c제곱 사라질 거고 y제곱 사라질 테니까 얘랑 얘는 이렇게 다 날아가긴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는 4a 제곱 마이너스 4a 루트 액마 c제곱 더하기 y제곱이 남아요. 여전히 루트가 있죠. 제곱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제곱하기보단 얘들아 루트를 좀 왕따시키고 제곱합시다. 따라서 얘들아 일단 4는 나눌게요. 그 다음에 이 루트를 한쪽에 몰아줄게.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a 루트 액마 c의 제곱 y 제곱이 좌변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주면 우변이 여기 원래 a 제곱 있었죠. 거기에서 이거 넘어가니까 무슨 넣었어? cx? 마이너스 cx까지 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식을 정리하는 근거는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면 또 루트 나오잖아요. 루트는 왕따시키고 제곱하는 게 최고니까 제곱합시다. 제곱해주면 우와 얘 제곱하면 이제 라고 쓸 수 있고 얘 제곱할게요. 얘 완전 제곱해주면 얘 제곱하면 a의 몇 제곱? 4제곱 2배의 넣어 해주면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cx 더하기 얘 제곱하면 c제곱 x제곱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2a제곱 cx죠. 똑같은 거 있죠? 지웁시다. 얘는 지웁시다.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는 그냥 전개해야 돼요. 그럼 a제곱 x제곱 이거 전개하면 a제곱 c제곱 이거 전개하면 a제곱 y제곱 이거 전개하면 a4승 c제곱 x제곱이라 쓸 수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 단원에서 2차 곡선을 다루고 있고요. 2차 곡선은 결국 x제곱이랑 y제곱이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x제곱이랑 y제곱 따라서 x제곱끼리 좀 묶어서 써주면 여기는 그냥 a제곱 x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y제곱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자. 얘들아 잠깐만요. 네? 싹싹싹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x제곱은 얘랑 얘 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왼쪽으로 넘겨서 x제곱 정리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x제곱이라고 x제곱을 쓸 수 있을 거고 y제곱 씁시다. a제곱 y제곱이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상수하는 편의상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얘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4승에서 a제곱 c제곱 빼는 거니까 a제곱으로 묶어주면 a제곱 빼기 c제곱이라 쓸 수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또 2의 영역이 아니라 편의상
증명을 하고 공식을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편의상 a제곱 빼기 c제곱이란 모양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치환할게요. 편의상. 이해하는 거 아니야? 계산을 예쁘게 하려고 그냥 테크닉 쓰는 거야. 테크닉. b제곱이라 할게요.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이라 쓸 수 있다.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줄게요. 그럼 얘들아, 얘가 그냥 a제곱분의 x제곱, 그 다음 a제곱 날라가고 얘는 b제곱분의 y제곱, a제곱 b제곱을 나누니까 얘는 얼마? 1이라고 최종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타원식이고, 그래서 개념원리 교재에보면 a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뭐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진짜 아무 의미도 없는 계산 덩어리야. 그러니까 식만 쓰면, 여기까지만 쓸 수 있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계산 덩어리라서 유도 과정 자체가 출제되진 않아요. 근데 궁금할까봐 소개는 한번 해드렸습니다. 궁금할까봐. 어떡해. 걔 피곤해 보여. 진짜? 네, 근데 이런 거에 흥미를 갖고 이런 증명을 할 때 설레고 막 너무 두근두근하고 그렇다? 그럼 나중에 수학과 가시면 돼요. 수학과가 이제 문제는 안 풀고 다 일단 증명만 하는 학과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 가시면 됩니다. 타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너네가 여기 와 있는 거는 뭐 증명 같은 거 듣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우린 탐구하는 것보단 그래서 문제 어떻게 풀까가 고민이잖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를 이제 그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알아야 되는 모델은 뭐고, 문제를 풀 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정리합시다. 용어 정리랑 문제풀이 정리할게요, 이제. 자,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거. 얘들아, 우리 아까 타원의 정의가 뭐였어요? 근데 당연히 정의가 가장 중요해요. 두 고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다. 이제 이게 타원의 정의였죠. 당연히 진짜 개중요해요. 도형 문제 풀 때 타원이 보이면 무조건 정의 표시는 하셔야 돼. 야, 근데 용어 정의 좀만 할게요.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 두 고정점을 타원의 초점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일반적으로 F랑 F'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증명할 때 이 F랑 F'을 이렇게 C랑 마이너스 C라고 놓고 증명을 했던 기억이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요게 이제 용어, 첫 번째 용어. 떨어진 거리가 같다는 게 아니라 거리 합이 같다죠, 미안해. 거리 합이 일정하다. 예, 근데 혹시 이 거리의 합을 우리 몇 A라고 봤었어요? 2A라고 봤었죠. 야, 근데 일단 잠깐만, 얘가 이제 2A인데 이걸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아직 안 하다 할 거야. 장축이라고 읽으면 되거든요. 장축이라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 이해 좀만 더 도와주고 외워야 될 거 정리해 줄게요. 근데 우리 타원이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근데 그러면 이 식에서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x절편 찾아볼게요. x절편은 이 식이 x축과 만나는 점이지. 혹시 y 대신에 얼마 대입하면 구할 수 있는 거야? 0 대입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y 대신에 0 대입하면 a제곱분의 x제곱이 1이면 되는 거니까, 혹시 x제곱이 a제곱이면 되는 거니까 x가 뿔마 뭐 나올까요? a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여기가 a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a예요. 자명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장축이라 써놨냐? 네, 타원에서 장축은 뭐냐면, 얘들아, 타원에 이런 가로 길이가 있고요, 요런 세로 길이가 있거든요. 둘 중에 큰 걸 장축이라고, 짧은 건 단축이라고 부릅니다. 단축 수업 아니고요. 단축이라고 불러요. 짧은 단자를 써서. 웃음 코드가 이상한 애들이네. 이거에 웃어주다니 고맙다. 이걸 수학적으로 장축이라 불러요. 긴 축이라서. 요걸 수학적으로 단축이라고 불러요. 짧은 축이라서. 짧은 단자를 써서.
야 근데 이러면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y절편 구해볼까? 성준아 y절편은 뭐 대신에 0 꽂으면 돼? 그렇지 x 대신에 0 꽂으면 되지. x 대신에 0 꽂으면 어떻게 될까? b제곱분의 y제곱이 얼마가 될까? 1이 되겠지. 그럼 얘들아 y는 얼마 b가 되겠죠? 따라서 y축과 만나는 점은 얼마 b입니다. 여기가 b고요. 여기가 마비입니다. 뭐 이런 건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건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건 알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게 타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타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고. 참고로 이 가운데 있죠. 이 가운데를 타원의 꼭지점이라고 불러요. 기본 형태에서 꼭지점은 원점입니다. 기본 형태에서 꼭지점은 원점이고. 그런 거 일단 용어에 대한 이야기 좀만 해봤어요. 용어에 대한 이야기. 그럼 얘들아 용어에 대한 이야기 됐으니까 이제 원칙 정하자.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결국 남아있어야 되는 건 무엇인가를 정리해볼게요.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타원을 만난다. 기본 형태의 타원을 만난다. 이러면 A값과 B값으로 꼭 점을 찍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의 제곱분의 x제곱 4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타원을 만났다 치자. 얘들아 혹시 이 타원에서요. 근데 이거 하나만 바꿀게요. 4랑 3으로. 얘들아 이 타원에서 혹시 A값은 얼마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4라고 보면 돼요. 4. 얘들아 근데 그 A값이 뭘 결정하는 거지? 이 A값이 X절편을 결정했죠. 따라서 A가 4네? 그럼 얘들아 얘는 무조건 4,0과 무조건 마이너스 4,0을 지나겠군. 끄덕끄덕. 그 다음 B값은 얼마네요? 3이죠. 그러면 얘들아 우리 B값은 뭘 결정하는 거였어요? Y절편을 결정하는 거였죠. 그러면 얘들아 선생님 얘가 0,3거 0,-3을 지났겠군요. 끄덕끄덕. 근데 이 점을 지나면서 우리가 만든 형태는 타원이니까 타원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기겠군요.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여기. 따라서 A값과 B값으로 점 4개 찍으면 타원을 그릴 수 있을 거야. 타원을 잘 그릴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기억해야 될 거. 얘들아 장축, 요게 장축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거리압은 장축이다. 거리압은 장축이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얘들아 혹시 이 문제에서의 장축은 6일까요? 8일까요? 더 긴 거니까 8이겠죠. 따라서 얘는 거리압이 8이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쌤이 이런 임의 지점이 있고 여기 초점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초점까지 거리를 합했을 때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합한 게 반드시 얼마겠군? 8이겠지?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8이겠지? 끄덕끄덕. 장축이다로 기억하는 게 맞아요. 장축이다로 기억하자. 장축이다로. 2A라고 기억하면 나중에 헷갈려져요. 장축이다로 기억하세요. 장축이다로. 거리압은 무조건 8일 것이다. 끄덕끄덕. 세 번째 원칙 하나만 제시할게요. 얘들아 이게 제가 많이 가르쳐 보면 저기 우리 아까 뭐 유도할 때 있잖아. 뭐 저기 타원 방정식 파란색 박스 보면 얘들아 그 괄호 1번이랑 괄호 2번에 단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이고 그 밑에 그림에서는 단 a제곱은 b제곱 빼기 c제곱이라 돼 있지. 딱 봐도 졸라 헷갈릴 것 같니? 안 헷갈릴 것 같니? 졸라 헷갈리거든요. 왜냐면 위에 아래가 또 공식이 달라.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들아 우리 이렇게 이해하자. 얘들아 초점을 구하고 싶잖아. 초점을 구하고 싶으면 공식을 쓰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쌤이 요런 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런 점. 얘들아 그럼 요 점에서 타원의 정의를 도입해보자. 이 길이랑 이 길이를 합한 게 혹시 얼마가 돼야 될까?
8이 되어야겠죠. 여기까지 괜찮을까? 근데 얘들아 이렇게 대칭인 삼각형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요 길이랑 요 길이는 어떻지 않을까? 같겠죠. 얘들아 그러면 요 반쪽 길이는 혹시 얼마가 될 거야? 4겠지. 얘들아 그러면 있잖아요. 여기가 4고 여기가 얼마죠? 3이지 자명하게. 그럼 피타고라스 적용하면 얘들아 요만큼 길이는 그냥 무슨 트 7이지 않을까? 루트 7이지 않나? 이걸로 이해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따라서 초점 구하고 싶으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절반인 직각삼각형을 관찰해서 피타고라스로 관찰하는 게 저는 제일 안 헷갈린다 봅니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뭐 A제곱. 얘들아 이게 왜 헷갈리냐면 나중에 쌍곡선 나오면 비슷한 거 또 나오거든? 걔는 또 공식이 다 달라서 우리 공식 4개 외워야 돼. 초점 구하는 공식을. 근데 안 외워도 된다고. 그냥 이등변 삼각형 대칭으로 만들어서 피타고라스 찍으면 초점 무조건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자. 헷갈리게. 근데 진짜 이거면 끝이야. 타원 최종 유학은 이거 알고 이동만 잘 시키면 돼요. 평행 이동 같은 것만 잘 시키면 돼 이제. 여기 대칭 이동이다. 네, 개념 설명적인 요소 딱 하나만 더하고 원칙 딱 하나만 제시하고 이제 문제 좀만 풀게요. 알겠죠? 개념적인 요소 마지막 제시 하나만 할게요. 야 이런 거 있죠. 개념적인 요소 딱 하나만 더 제시할게요. 페이지는 안 넘어가도 돼요. 요거 있다 진짜. 야 요거 있잖아. 역시 요거는 x 대신에 뭐 넣은 걸까? y 넣은 거예요. 우리 위아 그래프에서 y 대신에 뭐 넣은 걸까 혹시? x 넣은 거예요. 예, 그럼 혹시 이 친구는 요 타원을 y는 x에 대해 무슨 층 이동한 거?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럼 봐봐. 대칭 이동이라고 쫄지 마. 그러니까 뭐 이거를 기하적으로 yx 대칭 어떻게 하자고 생각하지 말고 야 그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이에요. 점을 대칭시키시면 돼요. 얘들아 이 4,0이라는 점 있죠? 얘는 대칭 이동하면 0, 몇으로 이동할까? 0,4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뭐 얘도 0,-4가 될 거고 얘 3,0이 될 거고 얘 3,0이 될 거고 그럼 타원 뭐 이렇게 생기겠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된다면 이 초점 있죠 초점 루트 7,0이었던 초점 이 초점도 0, 무슨 트 7로 이동될까? 0, 루트 7로 이동되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초점이 이렇게 y축 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y는 x 대칭 이동하면 그러한 개념이 나온다는 건 한번 받아들일 만하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기억시킬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해는 한번 했으면 깔끔하게 정리하자. 얘들아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얘들아 이거 그냥 3x 4y는 1이잖아요. 우리의 일관된 원칙으로 뽑아볼게요. 이 1번, 2번, 3번 원칙으로 뽑아볼게. 가자. 이걸 이딴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얘들아 얘도 A값 찍자. 얘들아 혹시 A값 얼마일까요? 3이겠죠. 그럼 얘들아 A가 3이고요. A가 마이너스 3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4겠죠. 4고요. 마이너스 4라서 A값과 B값으로 점을 4개 찍어봤어요. 저 4점을 지나도록 타원을 그려줍시다. 이렇게 타원을 그려주시면 돼요. 다만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개념적으로 딱 하나만 초점하면 돼요. 초점은 무조건 장축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새롭게 이해할 게 전혀 없는 게 그럼 이거 얘가 더 짧고 얘가 더 길잖아. 장축은 얘겠죠. 장축은 얘입니다. 장축은 얘예요. 따라서 초점은 이 장축 위에 있을 것이며 그 좌표를 뭐 0,C라 0,-C라고 인정을 할 텐데 아니 선생님 저 C의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타원에서 초점을 구하고 싶다면 대칭이 이등변 삼각형 만들고 피타고라스 찍으면 돼요.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대칭인 이등변 삼각형 만들려면 어디로 이어주면 될까요? 여기로 이어주면 되겠죠. 여기로 이어준다면 초점으로부터 거리 합이 장축이라고 했지.
얘들아 혹시 이 문제의 장축 여전히 얼마예요? 6일까요? 8일까요? 긴 거니까 8이에요. 장축은 길 장자 쓰는 거야. 그럼 얘들아 여전히 요만큼 길이는 그냥 4예요. 여기 더해서 8인 거니까. 근데 우린 알고 있죠. 요만큼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요? 3이란 걸 알고 있죠. 요만큼 길이가 3이니까 피타고라스 꽂으면 여기 무슨 트 7 될까? 루트 7 되겠죠. 여기서 대칭 이동시켜 만든 논리랑 여기서 만드는 좌표 논리가 100% 일치하게 돼요. 따라서 이 모델링으로 그냥 적용하시면 얘든 전혀 상관없이 잘 그리고 초점까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 머릿속엔 요 세 가지 모델링으로만 그냥 끝냅시다. 타원은 이 세 가지 원칙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저랑 적용 좀만 하러 갑시다. 이제 저거 평행이동만 좀 시키면 돼요. 평행이동만. 문제 적용 좀만 하자. 자, 잠깐만. 3시 반이 다가오는데 저 새끼 왜 나가려고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얘들아 그 있잖아. 쌤이랑 좀 헷갈리는 주제 몇 개만, 2개만 딱 같이 볼게. 필수예제 7번 보자. 필수예제 7번. 필7. 야, 내가 어떻게든 30분에 딱 끝내줄게. 걱정하지 마. 3시 반에 국어 수업 있는 거 나도 알고 있거든. 나도 알고 있으니까 국어 수업 들어가는 애들 수업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딱 끝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얘들아, 필수예제 7번을 보면서 너네가 해야 되는 생각. 아, 선생님. 무슨 전제곱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 제곱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정? 2차 곡선이니까. 완전 제곱 만듭시다. 제가 대충 완전 제곱 만들었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면 저희가 이제 x-2의 제곱 완전 제곱은 할 수 있을 테니 4배에 y-3의 제곱은 1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타원의 기본 형태는 있잖아. 1구조여야 돼요. 타원의 기본 형태 공식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상수항을 몇으로 맞춰주는 게 유리하다? 1로 맞춰주셔야 돼요. 따라서 얘들아, 타원의 기본 형태 공식을 쓰기 위해서 양변을 무슨 6으로 나눠줄까요? 16으로 나눠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아는 공식 형태를 쓰기 위해서. 이 모델링은 는1 구조에서 쓰는 모델링이거든요. 는1로 만들게요. 양변 16으로 나눕시다. 그러면 16분의 x-2의 제곱 더하기 4분의 y-3의 제곱은 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얘들아 얘는 대단할 게 전혀 없어. 얘들아 얘는 얘를 그릴 수만 있다면 마음이 급해. 얘를 그릴 수만 있다면 얘를 x축으로 2칸, y축으로 3칸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얘를 그려보자고요. 얘 그려볼게요. 꼭지점, 원점이고요. a 제곱이 16인 거니까 a 값은 4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 4 찍어. 마사 찍어. 얘 때문에 2 찍어. -2 찍어. 타원 그려. 이거라. 그냥 얘를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3칸 이동하는 건데 초점부터 구해줄까? 초점? 네, 초점은 2등변 만들고 피타고라스 관찰하라 그랬지. 얘들 그런데 우리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게 장축이라 그랬죠. 장축 길이 혹시 얼마일까요? 아무래도 8이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런데 얘들아 2등변이니까 8을 2로 나눈 거니까 요만큼 길이는 4겠죠? 근데 요만큼이 2잖아요. 그럼 초점은 루트 12 또는 2루트 3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기본 형태입니다. 얘를 그냥 2칸, 3칸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여기 그럼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얘들아 필수예제 10번 보자. 딱 저거 하고 끝내줄게. 필수예제 10번 딱 보고 바로 끝내줄게. 필수예제 10번 딱 보고 바로 끝내줄게. 화내지 마. 알겠지? 화내면 무서워. 얘들아 문제 볼게요. 선생님 16분의 x제곱 파우 9분의 y제곱 파우 1 so easy. a 값 4? a 값은 4예요. 4 오케이. 오케이 4 마이너스 4. b 값 b제곱이 9인 거니까 b 값은 얼마일까요? 3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 3 찍고 여기 마3 찍어주고 약간 이런 형태로 생기겠군 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얘들아 문제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 맘만 먹으면
근데 초점은 아직 구하지 말고요. 이 위에 좀 P가 있대요. P가 있는데 얘들아 여길 PF 여길 PF 프라임을 할 건데 저 두 길이를 뭐한 거의 최대를 구하라고 있냐면 이 두 길이를 곱한 것의 최대를 구하래요. 네, 근데 그러면 또 외칠게요. 최대 최소 문제인데 미지수가 안 잡혀 있으면 네가 미지수 잡으셔야 될까 안 잡으셔야 될까? 잡아야죠. 얘들아 이거 뭐니? 3의 최소 얼마 할까? 이딴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3은 3이니까 이거의 최소 구하래. 의미가 있죠.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쓰는 거니까 최대 최소를 논하려면 미지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PF랑 PF 프라임을 곱한 걸 최소를 구하래. 그럼 미지수가 있어야 되니까 나라면 이런 걸 그냥 X 정도로 놓을 것 같은데 어때? 얘들아 근데 타원의 정의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한 게 장축이라고 그랬지. 장축은 8이죠. 얘랑 얘 더해서 8이려면 얘는 X를 없애주면서 8이 있어야 돼. 8 빼기 X여야 돼. 근데 얘들아 그거 두 개 뭐하래? 곱하래요. 얘들아 그러면 뭐 저기 산술기하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엿먹으라 그러고 내 생각엔 이게 맞아. 이거에 무슨 수 구하라? 최소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냥 몇 차식의 최대 잠깐만요. 최대 구하는 거죠. 최대 미안해. 최대 깜짝 놀랐네. 최대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최대가 뭐 8,0이랑 0,0 지나는 이차함수니까 x가 4일 때 최대가 나올 거고 x가 4 꽂아주면 16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완전 제곱식 만드셔도 돼요. 2차식의 최대 최소니까. 여기 뭐 전개해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8x라 만들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16이라 만들어서 여기가 16이 최대겠군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다. 좋다. 이렇게 미지수 놓고 타원의 정의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숙제는 그냥 타원까지 개념원리 RPM 문제 싹 다 풀어오시면 돼요. 싹 다 풀어오시고 그거 좀 질문 받고 할게요. 할 수 있지? RPM도 다 풀어. 타원 들어간 문제까지는 다 풀어. 야, T가 나요. 문제 딱 봐도. 자, 얘들아 우리 기하 1등급 싹 다 우리가 갖고 오자. 싹 다 갖고 오자. 싹 다.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